아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고민하면서 반려견과 관련된 직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확고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책을 좋아해서 동물 사육사가 장래 희망이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생활기록부를 찾아봤는데 정말 그렇게 쓰여 있어서 놀랐습니다. 사실 훈련사라는 직업이 참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동물을 좋아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가끔 물어봐요. 너는 개가 왜 좋냐고. 그런데 이런 질문에는 할 말이 사실 없어요. 그냥 좋은 거거든요. 좋은 데에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눈에는 힘들고 돈 안 되는 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 저는 어릴 적 꿈을 이룬 지금 순간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꿈 같다고 느낄 때도 참 많고요. 아마도 저의 이런 점을 아시는 보호자님들은 제가 대단한 기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라는 이 점을 믿고 맡겨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반대했죠. 진로를 결정하던 고3 때 담임 선생님은 물론이고 현업에 계셨던 분들도 모두가 말렸었습니다. 그때는 훈련사가 지금처럼 미디어에 나오지도 않았었고 지저분하고 돈 못 버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시대 흐름을 보면 모두가 말릴만 할 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생 선배분들의 말을 따라서 남들처럼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고 군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훈련사라는 직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휴가 때 가까운 훈련소에 찾아가서 일주일 후에 저 제대하는데 일을 시켜달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운이 좋게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훈련사 일을 병행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을 졸업할 때도 교수님들은 제 선택을 탐탁치 않아들 하셨고 대학 동기들은 다들 그럴듯한 직장에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아 가는데 저만 반대로 가는 기분이 들어서 솔직히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냄새 난다, 편의점 알바보다 돈도 못 번다, 이런 놀림도 많이 당하고 근데 재밌게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안 된다고 하면 꼭 해야 하는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오히려 속으로는 오케이,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보여줄게, 이런 각오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고집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남들 시선이나 유행에 흔들렸다면 아마 진작에 이 일을 그만뒀겠죠. 월급 이야기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저는 아직도 처음 훈련소로 면접을 보러 갔던 때가 생생합니다. 그때 제 속마음은 한 달에 얼마를 들여야 훈련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돈을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일을 배우러 온 건데 돈까지 준다고 하시니까 저한테는 월급이 그냥 보너스였어요. 훈련소에서 먹고 자고 했으니 월세 나갈 일도 없었고 밥도 훈련소에서 먹었기 때문에 굶을 걱정도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실력이 쌓이고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감사하게도 자연스럽게 월급도 올려주셨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돈을 벌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면 저는 진작에 그만뒀을 겁니다. 아마 시작도 안 했겠죠.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가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는 목적으로 훈련사가 되고 싶다고 저를 찾아오면 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실패할 거라고요.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의지와 마음만으로 이 일이 가진 생명의 무게를 견딜 수는 없고 결국에 또 보호자분들도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그랬지만 세상은 공정하다고 믿어왔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무언가 합당하게 얻는 것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알아주고 또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요.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정말 수없이도 그만두려고 마음 먹었었죠. 저도 혈기왕성한 20대 청춘이 있었기 때문에요. 남들처럼 주말이나 빨간 날에는 당연히 쉬고 싶었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으면 거짓말입니다. 특히 모든 게 서툴렀던 시절에 선배분들께 혼날 때나 무엇보다 제가 진심을 다해서 노력한 강아지의 변화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잘 나타나지 않을 때도 참 많았었거든요. 이런 작다면 작은, 크다면 큰 고민들이 모여서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제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모님께 감사하게도 잘 아프지 않는 체력을 물려받았고 남들보다 좀 더 미련하게 버티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에 걔만 바라보고 새벽 밤낮 할 것 없이 고생했던 동료들과 찍었던 사진을 보면 그때 그 시절에 나는 참 순수하고 걱정 없이 깨끗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서 미화된 추억 보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하고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았다. 대학에서 우연하게 심리학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동물 행동의 메커니즘이 인간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느꼈어요. 특히 실제 현장에서 개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공부를 해보니 더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서툴고 자기가 왜 짜증나는지 왜 불안한지조차도 잘 모르죠. 사실 강아지도 똑같거든요. 개라는 동물은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정의하는 반려견 훈련사가 하는 훈련이라는 건 아주 긴 시간 동안 강아지가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심리와 행동 원리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이들의 교육 방식과 치료 방식을 공부하면 강아지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선진화된 방식으로 교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아가서 가족 치료까지 전공을 하게 된 건 결국 그 미성숙한 존재를 다루는 보호자의 태도가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 거죠. 어떤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때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대부분 가족 간의 관계나 부모의 양육 방식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강아지가 타고난 기질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보호자가 이 미성숙하게 태어난 생명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서 성숙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느냐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개를 혼내거나 억압하는 방식은 분명 과거에 머무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과거에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치료할 때는 개를 훈련할 때처럼 행동을 통제하고 억압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치료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시대가 바뀌면 사람의 심리를 치료하는 방식이 변화된 것처럼 개를 훈련하는 방식 또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훈련사를 시작했던 때와 지금의 훈련 방식과 보호자분들의 생각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를 혼내는 방식은 정말 잘못되었다고요.